일단은 GS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것보다 GS는 개파락이 있었습니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빠진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HDC 어게인 공사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하주차장 붕괴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 붕괴된 이 부분에 공법을 봤더니 말 그대로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둥 없는 공법을 썼는데 요게 HDC 현장과 같은 공법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거지. 지금 이미 옆에 다른 현장들은 올라가 있다라는 거야. 그 기둥 옆에 조그만한 거 없는 그건데 걔네들 괜찮냐 이거야. 같은 현장 내에 이미 올라간 건물은 괜찮냐 이거야. 안 괜찮으면은 HDC가 뭐 했어요? 철거 후 기둥 없는 보호 없는 공법. 죄송합니다. 보호 없는 공법. 요 부분에서 HDC는 철거 후 재공사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이 현장에 같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데 인천시장이 외쳤죠. 인천시에 있는 그 모든 GS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그 GS 어디냐? 저 강남 어딘가? 거기도 기둥 붕괴 사고 한번 났잖아. 얼마 전에. 거기도 GS죠. 자이 기둥 붕괴. 이거 서울역 센트럴 자이. 여기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도 이게 떴죠. GS도 사고가 만내가 된 거야 지금. 이거 떠오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지수건설 이슈가 자이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그거는 일단 좀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건 이거는 이때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때는 뭐 떨어지더라도 이게 뉴스가 나온 게 보시면은 요때 뉴스가 3월 22일이고요. 3월 22일 주가 보시면은 떨어지긴 했어. 근데 돌려세웠습니다. 요 뉴스가 요때예요. 돌려세우긴 했습니다. 왜냐면 크게 안 번졌거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고 일단은 많은 투자자가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러고 돌려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둥에 이게 크랙이 간 거랑 특히 이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이쪽에 있는 기둥이다. 메인 이게 아니다. 그냥 안전검사하고 안전진단 얘기 나오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사라졌어. 이런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는 전 시장님께서 전수조사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혹시나 같은 현장 내에서 문제가 또 발견이 되면은 요게 떠오르지.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보였다. 보강공사로 끝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LH가 한 거예요 이게. GS가 다 한 거는 아니고 LH가 좀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 건설을 실제로 한 곳은 GS잖아. 건설을 실제로 한 곳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될 거냐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켜질 거냐라는 거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또 공사가 지체되면은 이게 조단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날림공사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만 찾아보면 이게 어마어마해. 하여튼 층간소음도 계속 말씀드리죠. 설계들 하면은 층간소음 없어야 돼. 근데 어떤 대한민국 아파트를 가더라도 층간소음은 대단해요. 이게 대단해. 이게 왜냐면 난리공사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번에 살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제가 문정동에 살았었어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문정동에 신축 오피스텔에 살았었거든. 근데 여기가 문정동이 여기 있으면은 바로 밑에 서울공항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나 아니면은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공항이라고 이게 군사용 공항 혹은 이게 뭐 귀빈들이 오는 공항이에요. 다른 나라 뭐 대통령들이 오는 공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은 잠실에서 문정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져. 이 동네는 층고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3층에서 15층으로 제한이 돼. 이 동네가. 그리고는 비행기가 여기 뜨고 내리고 전투기가 뜨고 내리거든. 항공기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에 살 때는 층간 소음 아예 없었어. 진짜 아예 없었어. 여기는 제가 진짜 층간소음 얘기 나오고 옆집 소음 얘기 나올 때 우리 집은 옆집에 사람이 안 사나 생각을 했었어. 그 정도로 이 동네는 조용했어요. 무슨 소리냐? 제대로 지으면 층간소음 해결된다는 거야. 이 동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푸르지오 살았는데 말 그대로 이 동네는 공항이잖아. 푸르지오 시티 맞아. 공항이니까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십 대씩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제일 걱정 많이 했어.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아예 안 들려. 창문을 열면 후 소리 들리거든. 창문 딱 닫으면은 이러고 끝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진동, 소음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설계대로. 설계팀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계할 때는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존재하다 보니까 설계대로 하면은 문제 없어. 다만 설계대로를 하는 거냐라는 거지. 설계대로를 하는 거냐. 제가 왜 이걸 느꼈냐 그러면은 제 친구 중에 신길역인가? 이 동네 사는 친구가 있어. 저 구로 쪽에. 여기가 한 동에 한 층에 80세대인가 있고요. 이게 십몇 층이 있는 곳에 오피스텔 살거든. 엄청 많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옆방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말하면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려.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거거든. 제가 여기 2년 넘게 살았었는데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 소리가 옆집에서 막 들려. 진짜 닭장이에요. 진짜 닭장인데 그거 되게 유명하던데, 엄청 크던데, 무슨 공구상가 옆에 있는 그 오피스텔. 우리 집 2층에도 코끼리가 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HDC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건 난리공사 얘기입니다. 자재값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최근에 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 소장들이 빼먹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된 건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더 걱정되는 거는, 전수조사를 했을 때 혹은 같은 그 현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견이 안 될 거냐, 진짜로 까다롭고 꼼꼼하게 조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올라가는데 인천 내에서든 아니면은 같은 현장 내에서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민원으로 이어질 거고,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안이나 혹은 뭐 철거후 재공사가, 만약에 저거는 최악의 경우지만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빠질 이슈지. 이거는 계속해서 이거는 언급이 되던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된다는 얘기냐,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돈으로 이걸 처발라 가지고 건설사의 힘으로 처발라서 이걸 넘긴다 그러면은 지지부진하다가 올라는 갈 겁니다, 주가는. 근데 이게 HDC가 문제가 터졌을 때도 다른 건설사는 못 건드렸어요. HDC가 문제를 냈을 때도. 근데 지금 이게 GS건설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만약에 지금 건설 섹터의 최악의 상태, 최악의 시나리오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국토부가 이걸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라는, 혹은 뭐 전수조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건들잖아. 그러면은 자이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섹터가 한 번은 조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HDC 때는 그래도 얘기가 나오다 말았거든, HDC 때는. 근데 이게 GS라 그러면은 얘는 도급 순위가 좀 낮아. 근데 얘는 도급 순위가 최상위권이잖아. 근데 지금 장관님이 희룡이 형이야. 엄프를 되게 잘해. 엄프를 되게 잘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되게 잘하는 형이거든. 그런데 이 형님이 이번에 국토부에 딱 들어가면서 네가 국토부에 대해서 뭘 하냐 했는데, 꽤나 이번에 엄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이슈 터지고 뭐 터지고 했을 때마다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LH가 뭐 전세 사기 난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본인들이 직접 땡기겠다라고 한 것도 희룡이 형이 요청하긴 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머리도 잘 굴리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땡겨버리거든. 정치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정치 부분에서 제가 제주도지사 할 때도 이 형 좀 친다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사는 거, 중국인이 제주도에 병원 지었다가 뭐 그거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야 중국인들 돈 빼 하고, 그 제주특별자치도니까 그 관련된 법령 있는 거 바로 고치는 거 보고는 이 형 이거 사과함 치겠는데 싶긴 했거든. 이 형은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 수습은 확실히 하긴 해.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표거든. 그게 표로 이어진단 말이야. 헬스케어 단지요. 그 뭐 중국인들이 투자해놓고 의사 못 뽑아가지고 문을 연이 닫니 뭐 하니 많이 이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아저씨가 이상한 망언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건설주 기준에서는 눈치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그 언급이 없어요. 조금 찾아봅시다. 바로 나와서 위법이 나오면 LH와 GS건설 책임이다. 바로 그냥 탁 이렇게. 이 형님은 무섭습니다. 예. 이 형님은 아주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정치인 스타일이지. 이거 너거 책임이다. 네.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근데 이건 빠지면 완전 차트 매매예요. 빠지면은. 왜냐면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실적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현금과 이것에 대해서 대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요거는 과거예요. 현금은 현재입니다. 비용은 미래예요. 근데 주가는 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걸 보고 움직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건설 섹터 전체 다 해서 실적도 앞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 왜?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돈은 이거는 지출을 해야죠. 그리고는 당장 사용될 비용도 얼마인지 집계가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걱정스러운 건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터지면은 주식시장은 이거를 매도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볼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건설주 또 한동안 보면 안 된다라는 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이 S&D 많이 보유 중인데 일단 정리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차트 보시면은 안 깨질 자리예요. 유일하게 버티는 이유가, 자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일하게 버티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안 깨지는 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없잖아, 호가가. 자이도 보시면은 자이도 6,000원 밑으로 호가가 없어요.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지. 지금 이번 이슈가 GS건설 마찬가지, 다른 건설사 마찬가지, 락바텀을 파괴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딱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아무리 배당이 안 좋고 아무리 문제가 발생을 해도 아무리 지수가 박살이 나도 코로나 때도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호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라인은 지켜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악재가 터져도 버티는 락바텀으로 볼 거냐 그러면은 여기서 버티는 게 맞아. 다만 코로나 빼고 볼게요. 코로나 때 저 어떻게 보면은 밑에 찍고 올라온 저거를 빼고 볼게요. 월봉 차트에서 호가 없는 라인에 요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 요 라인을 밑으로 깨면은 손절이 맞아요. 깨면은 지금 이 라인 딱 이 라인이거든. 이 라인 밑으로 깨면 손절이 맞고, 이게 지금 GS 기준으로는 2만원입니다. 이게 GS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2만원을 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해서도 2만원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라인.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확실한 섹터는 안 건드는 게 맞다. 다만 여기를 지키면은 여기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배당이 됐든 실적이 됐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적보다 우선하는 게 소위 말해서 수급과 차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 뭐 자이 S&D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6,000원 진짜 안 깨. 못 짜가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이 들어와. 이게 뭐냐면은 이 그 수급과 차트가 오히려 실적을 우선하는 이유거든요. 락바텀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이 어떤 수급이냐 그러면은 이 수급이 기관 수급이고요. 그리고는 큰손 수급이에요. 아, 여기서는 사놓으면 안 빠져. 그냥 이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깨냐 안 깨냐는 일단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자이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깨냐 안 깨냐, 뭐 GS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깨냐 안 깨냐, 뭐 장중에 깨더라도 그걸 복귀하냐 못하냐, 깬다고 무조건 하고 멘탈 털려가지고 바로 손절 칠 건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이거를 못 말아 올리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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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손절을 이제 손절 라인이 정하는 거지. 나도 손절하면 너도 손절하고 다 손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악재투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HDC 터졌지, 그죠? 지금 고금리 터지고 있지. 형이라면 자이 vs GS 건설. 저는 자이요. 왜냐면은 업사이드가 두 개가 비슷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업사이드가 많아봤자 어차피 여기에요. 보는 라인은 어차피 이 라인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거 여기에요. 2만원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한 60, 70% 정도 나오거든요. 기대값은 여기가 기대값일 거야. 지금 GS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한 2년 묵혀놓고 저기 본다. 근데 자이는 중소형주고 실적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실적 성장주는 아니에요. 얘가 벌어봤자 6, 7천억이야. 근데 자이는 보시면은 실적이 그래도 성장하거든. 수주잔고가 있고. 그래서 성장주 기준에서는 이게 재미없는 섹터지만, 재미없는 섹터가 섹터 전체가 저평가돼 있을 때는 그래도 성장하는 데를 밑에서 잡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쪽을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전히 불확실한 거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면서 시장을 조질 거냐, 그게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건설 넘어가고 건설 안 좋고 이러는데 굳이 여기서 더 건드려가지고 더 이게 막 그지. 이게 솔직히 대형 건설사는 이런 이슈로 날아가냐 그러면 날아간 가요. 이게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애들 이런 걸로 날아가냐 그러면은 있는 현금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버텨낼 수 있어 얘들은. 더 문제는 이런 이슈로 전수조사 들어가면 중소형 건설사들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시장을 팍 조질 수 있냐 그러면은 이게 그거는 조금은 도박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찔끔찔끔 얘네들도 이제는 좀 잘하자 하고 좀 으쌰으쌰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깨냐 안 깨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냐 안 깨냐를. 깨냐 안 깨냐에서 저는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GS를 최근에 들어가신 이슈 때문에 이게 노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노이즈면은 기회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지. 노이즈는 기회다. 근데 노이즈냐? 그게 아니야. 이게 노이즈로 끝나려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요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민원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민원과 정치가 껴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깨고 내려가면은 좀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뭐 시가총액을 보고 거래하는 애들은 아니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이슈 없는 건 DL이에요. 그나마 좀 조용한 거는. 참 그게 건설사 다니는 입장에서 GS건설 기술자들 저런 식이면은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좀 더만 20% 더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더라 그러면 아마 코로나 바닥 보겠지. 그럼 20%? 25%? 15,000원이니까 진짜로.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건설회사 기술력이, 이거는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이게 기술력 문제가 아니야. 설계해놓고 기술에 대해서 기술 반영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야. 실행하느냐. 이게 제대로 실행을 안 해서 문제인 거야. 안 해서. 그지 않아? 이게 부실공사의 문제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설계직인데 맨날 원가 절감하면서 싼 거 쓴다. 기능 안 좋아도 된다. 그래요. 제대로 설계하면은 존내 잘하지. 제대로 설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럴 때 고민이 많이 돼요. 들어갈까 싶긴 해.
근데 이게 노이즈냐 그러면은 노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거고, 반등을 주더라도 22,000원이에요. 반등을 주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올라봤자 10%야. 오를 때가 아니야. 건설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걸 40% 50%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보셔도, 이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 매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등해서 2.2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22,000원에 들어가도 이게 얼마 보이는데, 22,000원에 들어가도 35,000원이야. 13,000원이면 그때 들어가도 50%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봉 보시고 뭐 보시고 해가지고 10% 먹을래? 그게 아니라니까. 건설은 지금 건설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냐 그러면은, 이거 나는 이거를 1년 2년 보유해서 요 라인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2만원에서 이거를 35,000원까지만 보신더라도 15,000원이잖아. 얼마? 75% 본다고. 이게 최소 50%씩 보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10% 본다, 들어가지 마세요. 단기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충분히 이 이벤트가 소화되고 난 뒤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돌린다고 할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건설도 이것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부동산 좋아진다, 건설 좋아진다, 아파트 건설 붐 난다 그러면 올라가. 지금 뉴스도 안 좋은 게, 2023년 1분기 기준 착공 건수 보시면은, 대한민국 기준 착공 건수 지금 전년 대비 마이너스 70% 났어. 지금 얘들 단기로는 실적 걱정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얘는 제가 단기로 못 돌린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뷰는 이래요. 손절을 하냐 마냐는 결국의 핵심은 이 락바텀을 깨냐 안 깨냐인데, 그걸 제외하고 장기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이즈가, 악재가 또 추가가 됐잖아요. 악재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때 들어가셔도 안 늦어. 악재가 해결된다고 해서 쏴봤자 어디야? 여기야. 쏴봤자 여기야.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얼마를 먹을 수 있냐? 적어도 50%는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건설에 대해 가지고 당장 이 노이즈를 내가 잡아야지는 안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N58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플러스권이다라고 하셨는데, 불안하시면은 반은 익절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 말씀드렸죠. 2년 본다고. 이게 지금 당장 가리슈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GS건설, 자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1년 반 2년 본다 그랬지. 저는 빠지면 그냥 아유 빠졌구나 씨. 야 빠지니까 또 사. 지금 익절 가능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놔도 된다. 불안한 이슈가 터진 게 맞으니까. 불확실한 이슈가 터진 게 맞으니까. 그러고는 언제? 뚫고 난 뒤에 더 사도 상관없어. 뚫고 난 뒤에 더 사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이게 뭐 자이를 더 산다, 아니면 뭐 에코마케팅을 더 산다, 건설이 좋다, 뭐 건설 모은다 그래도 1년 반 2년 보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불안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주식이 빠지는 게 맞아요. 불안하면. 이게 또 정치적 이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수적 관점에서는 요 지지라인 깨면은 이거 깨고 내려가면 손절 치는 게 맞아요. 돌리고 사셔도 안 늦습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건 다시 좀 잘라놓도록 할게요. GS건설, 건설 섹터 전체 다 보셨을 때, 저는 건설 섹터 전체를 한번 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슈가 워낙 많이 반복되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소위 말하는 그 정상화라는 과정에서,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게 하필이면 지금일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겪어야지. 근데 이게 HDC만 문제가 있고 다른 그 건설사들이 별 이슈가 없을 때는, 저건 HDC만의 문제였다 라는 건데, 그게 지금 도급순위 상위권의 GS에서도 터졌죠. 계속 현장에서 나오던 말이 문제가 지금 터진 거고, 이게 시기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 시기에 있었던 이제 더 부실 공사지. 평소도 부실했지만 인플레에 의해서 더 부실해진 이 상황에서 믿을 거는 삼성물산 말고 믿을 만한 데가 있을라나? 그러니까 저는 삼성물산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물산은. 근데 삼성물산도 개인적으로 좀 별론 게, 우리 오매니저가 레미안 살거든? 야, 레미안도 옆집 소음 겁나 들리던데? 이거 옆집이랑 층간소음 안 들리는 건설사 뭐 있냐? 옆집이 목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오매니저 트레이딩 룸이 아파트 이렇게 두 집이 있으면은 여기가 현관이고 현관이잖아. 오매니저 트레이딩 룸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쪽 방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저도 가서 이렇게 볼 때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그래요. 합판 한 10장 되는 느낌이야. 이게 좀 그 방이 안방이냐? 안방은 이쪽. 안방은 이쪽. 안방은 들리면 안 되지. 안방은 저 멀리 놔뒀지, 안방은. 근데 이게 좀 이 편한 세상 산다, 소리 지르는 싸움 아니면 안 들린다. 대림이 좀 잘 지나 보네. 대림이 좀 낫나? DLENC? DL건설? DL로 가야 되나? 자, 어쨌든 내부에 흡음재 이런 거 쓰시면 돼. 다 있어요. 바닥 흡음재, 벽체 흡음재 다 있어. 안 넣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대림, GS, 현대건설 어차피 실제로 일하는 하청은 그 업체가 그 업체다. 하청 문제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정상이 아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번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라는 점에서, 요번에도 그냥 유의하면 넘어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과하게 이게 좀 이슈가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다시 보기 잘라놓고요. GS건설도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아.